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고 포도당이라는 지속적인 에너지원에 익숙해진 당신의 뇌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묘한 고요함이 몸 안을 감돕니다.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고 세포들은 서로에게 속삭입니다. 다음 식사는 언제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안정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곧 음식이 들어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단식 2시간째에 접어들면 당신의 뇌는 태세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정 기능들을 늦추고 집중력과 각성 상태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이는 사냥을 하거나 식량을 찾도록 돕기 위한 진화의 방식입니다. 우리 DNA에 이 깊숙이 새겨진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은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고 깨어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고대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으면 즉시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드레날린이 약간 상승하고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초기 인류가 빈속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도전에 몸과 뇌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났고 위장은 뇌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밥을 줘.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당신의 뇌는 특정 시간에 음식을 기대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이 패턴의 단절을 위험으로 착각합니다. 배고픔의 중추인 시상하부의 뉴런들이 불을 밝힙니다. 신경계를 통해 화학적 메시지의 파도를 보내며 가벼운 불편함, 어쩌면 짜증까지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몸은 곧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갈망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이면에서 뇌는 뉴로펩타이드 Y라는 분자를 방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식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각성도를 높여줍니다. 아주 매혹적인 교환입니다. 몸은 배고픔을 이용해 감각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수백만 년 전 당신의 생물학에 기록된 생존 이점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무렵 몸은 상황을 파악합니다. 외부 에너지가 곧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사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간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변환하여 뇌에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 저장량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더 깊은 메커니즘이 깨어납니다. 바로 지방분해입니다. 지방세포들은 지방산을 혈류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뇌는 지방을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간에 신호를 보내 그 지방산을 케톤체로 변환하게 합니다. 이것은 더 깨끗하고 느리게 타는 연료입니다. 이 변화는 기념비적입니다. 뇌가 설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적응 능력은 기근 속에서도 우리 종을 생존하게 했습니다. 단식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 즈음에 묘한 명료함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배고픈 기관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음식 공급이 중단되면 뇌는 탐정이 되어 대체 연료원을 찾아 나섭니다. 뉴런은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의사소통은 날카로워지며 뇌는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자가포식은 내부의 가사 도우미 시스템과 같습니다. 손상된 세포와 단백질은 재활용되어 새롭고 더 효율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단기 단식의 가장 강력한 이점 중 하나이며 장수 및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 시기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실시간으로 화학적 구조를 재배선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 과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2시간이 지나면 몸은 공식적으로 섭취 상태에서 공복 상태로 전환됩니다.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지방 저장소의 에너지를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는 뇌는
더 안정적인 리듬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추락이라는 롤러코스터는 사라졌습니다. 케톤은 단순한 비상연료가 아닙니다. 신경보호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톤은 염증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지원하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단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잠긴 듯한 정신적 평온함을 보고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몸과 뇌는 완벽한 소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효율성, 생존, 그리고 집중을 위해 간소화됩니다. 배고픔으로 시작된 것이 조화로움으로 변모했습니다. 현대의 삶이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일시적인 균형 상태입니다. 16시간째가 되면 몸은 공식적으로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대사적 전환입니다. 피부 아래 조용히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액체 에너지가 됩니다. 간은 지방산을 케톤체로 변환합니다. 이 분자들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의 새로운 연료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일반 휘발유에서 고옥탄과 연료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더 느리게 타고 더 오래 지속되며 놀랍도록 효율적입니다. 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케톤을 더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요동치는 포도당에 비해 케톤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단식 중에 더 깨어있고 집중되며 정신적으로 맑아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설탕으로 인한 고양감과 추락과 싸우지 않습니다. 정밀한 연료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몇 번 단식을 할 때 몸은 저항합니다. 피로감이나 멍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대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겪는 잠깐의 저항입니다. 하지만 일단 적응하고 나면 뇌는 더 날카롭고 차분하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이는 수천 년 전 혹독한 겨울과 긴 사냥을 견뎌낸 인류를 지탱했던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 고대 지혜를 따라잡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톤은 뇌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촉진하고 학습 및 기억과 관련된 분자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를 지원합니다. 본질적으로 단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단식의 리듬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매혹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명료함이 솟아납니다. 세상은 더 조용해 보이고 집중력은 깊어지며 산만함은 힘을 잃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케톤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연료 공급 때문이라고 믿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기분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음식 섭취로 인한 끊임없는 급증과 급락 없이 감정의 기준선이 고르게 맞춰집니다. 그 명료한 느낌은 상상이 아닙니다. 생화학적 균형입니다. 고대의 전통은 신경과학이 설명하기 훨씬 전부터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도승 철학자 현자들은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서 단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이 소음을 걷어내고 오직 현재만을 남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것을 인지 능력 향상이라고 부르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현실에 맞춰 조율된 정밀 기기가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명료함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뇌 영상 연구들은 짧은 단식 후 주의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몸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멈추면 마음이 향연을 시작합니다. 20시간째 무렵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립감을 느끼는 대신 더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는 유대감과 공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결핍의 시기에 협력과 공동체를 장려하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결국 생존은 언제나 집단적인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지속되면서 내면의 성찰은 깊어집니다. 끊임없는 소비의 소음은 사라지고 기이한 평온함으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평소 무시했던 감각, 생각, 심지어 감정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리듬과 다시 일치하려는 몸의 움직임입니다.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입니다. 신경학적 수준에서 단식은 성찰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활성화되는 시스템인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단식 중에 통찰력이나 감정적 돌파구를 경험한다고 보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은 의미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 어쩌면 역설은 배고픔이 아니라 알아차림일지도 모릅니다. 단식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다시 소개해 줍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뇌는 자극을 쫓지 않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단식에 대한 신체 반응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요와 기근의 주기를 겪으며 살았고 그들의 뇌는 두 조건 모두에서 번성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단식은 선택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음식 없이 기능하는 능력은 단순한 이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 진화적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식할 때 유전자는 잠자고 있던 생존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항산화제를 생성합니다. 마치 당신의 생물학이 견디는 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적응은 초기 불편함이 사라진 후 왜 단식이 묘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 고대의 프로그래밍입니다. 몸은 단식을 낯선 영역이 아니라 탐색하도록 설계된 익숙한 풍경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단식을 유행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시간 리듬, 그리고 자연 그 자체와 맺어온 가장 오래된 관계 중 하나입니다. 단기 단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생물학적 과정이 경우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는 어지러움, 불안 또는 혼란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식이 강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모든 강력한 것들이 그렇듯 존중되어야 합니다. 당뇨병, 저혈압 또는 특정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감독 없이 장기 단식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뇌의 화학적 성질은 섬세해서 한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4시간째쯤 코르티솔 수치가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관리하려는 몸의 방식입니다. 경미한 상승은 각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간 상승하면 피로나 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적응이지 결핍이 아닙니다. 단식은 도구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뇌와 몸을 재설정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힘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에 있습니다. 마침내 24시간 표시점에 도달하여 첫 한 입을 베어 물면 당신의 몸은 대미를 장식하는 교향곡처럼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혈류로 쏟아져 나오고 포도당이 돌아오며 세포들은 간절히 문을 엽니다. 묵묵히 케톤으로 작동하던 뇌는 설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효율성을 배운 것입니다. 영양분이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감각이 날카로워집니다. 냄새는 더 강하게, 맛은 더 풍부하게, 소리조차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뇌는 음식을 보상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도파민 수치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평소의 식사와 달리 이 쾌감에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생물학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또한 이때가 소화계와 신경계 사이에 강력한 소통 고속도로인 장과 뇌의 축이 밝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분배할 준비를 하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단식은 먹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음식을 기억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묘하게도 단식을 깨는 것은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끊임없는 소비에서 정화된 마음은 음식을 습관이 아닌 영양분으로 다시 경험합니다. 오늘날 단식은 단순한 웰빙 트렌드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생물학적 개입 중 하나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신경 가소성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도전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와 국립보건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식은 뉴런의 자가 포식을 자극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뇌를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마음을 정비소에 맡겨 모든 연결 부위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식이 운동이나 칼로리 제한으로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장수 유전자 서트1을 증가시킨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단식은 기분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상승하여 각성도를 높이고 세로토닌이 안정되어 기분을 좋게 하며 성장 호르몬이 급증하여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그 결과는 의지력을 훨씬 뛰어넘는 재생의 폭포수이며 이것은 당신과 함께 작용하는 진화의 힘입니다. 작은 습관이 생물학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흥미를 느꼈다면 24시간 동안 단식할 때 장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층 분석한 우리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방금 배운 내용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그저 식사를 거른 것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본능 중 하나인 적응력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의 뇌대사, 심지어 감정까지 모두 조용한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당신의 몸은 끊임없는 소비 없이도 생존하고 생각하고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음을 증명했습니다. 단식은 즉각성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인내를 가르칩니다. 과잉을 걷어내고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 실제로는 얼마나 적은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습관으로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을 멈출 때 뇌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혈당이나 지방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단식은 습관, 산만함, 편안함 아래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은 규율이나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 안에 내재된 지능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배고픔을 느낄 때는 다르게 귀 기울여 보세요. 위협이 아니라 메시지로 말이죠.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열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물학을 탐구할 준비가 된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과학과 호기심 이해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